안녕하세요. 저는 안양 수빈 아카데미에서 네일아트 국가자격증반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김정혜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1과제 습식 매니큐어에 대한 설명이고요. 습식 매니큐어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과제 진행 모습은 직접 보여드리면서 설명까지 드릴 테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설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과제 습식 매니큐어에 대해서 설명드릴 게 많아서 PPT로 준비를 했고요. 시연은 이 이론이 다 끝나고 나서 보여드릴 테니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1과제의 준비물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알려드려서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습식 매니큐어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릴 텐데요. 습식 매니큐어의 매니큐어는 저희가 알고 있는 매니큐어가 아니죠. 라틴어의 손을 의미하는 마누스, 관리를 의미하는 큐라에서 전래되었으며 손과 손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네일 케어 과정을 말합니다. 매니큐어에는 크게 습식 매니큐어와 건식 매니큐어로 나뉘는데 습식 같은 경우는 가장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미온수에 손가락을 담가 큐티클을 연화시킨 다음에 큐티클 오일을 사용해서 니퍼로 큐티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건식은 습식과 다르게 마른 상태에서 손톱 케어하는 과정을 말하는데요. 즉 미온수에 손가락을 담가 큐티클을 연화시키는 과정을 빼고 큐티클 연화제를 사용해서 연화시킨 다음에 니퍼로 정리 또는 드릴 케어가 있습니다. 국가 자격증에서는 습식 매니큐어로 진행된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시술 전 모델 사전 상태에 대해서 적어두었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빨간색으로 체크해뒀고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른손 3사지가 보수가 불가하다는 점을 꼭 알고 모델 구하실 때 염두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습식 매니큐어의 순서도 전반적으로 적어두었습니다. 데모를 보시기 전에 순서를 한 번씩 보면 좋으실 것 같아서 적어두었어요. 캡처해 놓으시고 연습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알아야 되는 부분들을 콕콕콕 집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표피는 조반월 주변을 감싸고 있는 피부이며 각질세포의 생성은 물론 성장시 조절에 관여합니다. 조반월은 케라틴화가 덜 된 유백색의 반달 모양이며 조체는 손톱 자체의 판으로 손톱의 총 길이이며 신경 조직이 없이 각질화된 딱딱한 세포입니다. 스트레스 포인트는 이름과도 동일하게 외부적인 충격을 가장 많이 분 부분인데요. 옐로우 라인 같은 경우는 네일의 조체와 자유연의 경계선입니다. 자유연은 수분 공급이 되지 않아 수분의 함량이 감소가 되어 있어 강도가 제일 약한 부분입니다. 많은 설명을 지금 들으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5가지 쉐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퀘어 쉐입과 스퀘어 오프 쉐입인데요. 쉐입 중에 가장 내구성이 강한 쉐입으로 사전 모델 손톱 쉐입입니다. 다음으로 라운드 쉐입은 가장 보편적인 쉐입으로 시험 시 변경해야 하는 손톱 쉐입입니다. 오벌 쉐입 같은 경우는 여성미가 강조되어 여성분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쉐입이며 포인트 쉐입은 오벌과 비슷해 보이나 더 뾰족한 형태의 쉐입으로 프리엣지가 짧은 사람에게 하시면 손톱이 짧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케어 시 가장 중요한 푸셔와 니퍼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프로 네일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니퍼를 손등이 보이도록 많이 잡으시는데요. 그렇게 될 경우 손톱을 쿡 찌르거나 하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 손등이 보이지 않게 잡고 니퍼를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컬러링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으며 시험 당일 네 가지 중 한 가지가 랜덤이니 모두 완벽 마스터 해야겠죠? 이렇게 컬러링까지 설명을 드리고 전반적인 설명을 모두 드렸어요. 이제 직접 시연을 하면서 순서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 꿀팁도 꼭 전달해 드릴 테니 동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연 들어가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깔끔한 세팅을 해주셨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되는 단계는 소독 단계인데요. 소독은 시술자의 양손, 피시술자의 오른손 소독과 손톱 소독을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합니다. 안티세틱을 꺼즈에 뿌려서 펄럭이지 않게 잡아준 뒤에 소독을 해주시면 깔끔해 보이겠죠? 소독 단계에서 1분 정도를 예상하고 꼼꼼하게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오른손에 일주일이 경과된 레드 폴리시를 깔끔하게 지워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6개의 화장솜을 한 번에 펌핑한 뒤 적당한 양을 가진 화장솜을 이용해서 화장솜 하나당 한 손톱을 지워주시면 돼요. 마지막 하나로는 지워지지 않은 부분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디스펜서에 사용하지 않은 화장솜은 뚜껑이 닫힌 채로 시술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나 폴리시를 다 지웠는데 화장솜이 남았다면 꼭 쓰레기통에 버리고 다음 과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모델의 손톱의 쉐입은 스퀘어 쉐입 또는 스퀘어 오프 쉐입으로 데려가시는데 시험 과제 진행 시 라운드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1지에서 5지까지 우드 파일을 이용해 라운드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우드 파일 사용 시 자연 손톱에서는 한 방향으로 쉐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 사용 후에 손톱 밑에 거스러미가 있는데 깔끔하게 디스크 패드를 사용해서 제거해 주시고 샌딩 블럭을 이용해 표면에 샌딩을 해서 표면에 폴리시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스크래치를 주는 단계가 있습니다. 케어가 들어가기 전에 더스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손에 있는 더스트를 다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본격적으로 습식 케어 시작이네요. 먼저 큐티클 부분에 큐티클 리무버를 도포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리 보온병에 담아둔 미온수를 핑거볼에 따라준 뒤 모델의 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고요. 이때 엄지손가락까지 잠길 정도의 물을 따라주셔야 합니다. 핑거볼에 30초 정도 담글 수 있도록 해주시고 큰 꺼즌을 센팅하고 있다가 30초가 된 후에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물기를 제거한 뒤 큐티클 오일을 적당량 큐티클 부분에 도포해 준 다음에 케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독액에 담겨있는 쿠션은 멸균거즈의 물기를 제거한 뒤에 사용해 주시면 되고 쿠션은 연필 잡듯이 잡은 뒤에 푸셔를 이용해서 큐티클을 올려주시는데요. 이때 손톱을 긁지 않고 지그시 누른다는 식으로 꾹꾹 큐티클을 올려주세요.
푸셔링을 하고 푸셔에 묻은 이물질은 닦아서 소독액에 담겨주시면 됩니다. 니퍼도 푸셔와 동일하게 멸균커즈로 물기를 제거한 뒤 큐티클을 한 줄로 일정하게 자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잡아뜯는 행위는 안 되므로 니퍼 사용 시 살짝 뒤로 빼시면서 한 줄 한 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빨리 자르려고 하면 많은 살을 자를 수 있어서 조금씩 잘라주시면 됩니다. 푸셔와 니퍼가 철제 도구로 소독 용기에 담겨서 소독이 되어 있지만 꼭 시술한 부분을 소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중요하니 별표 표시 꼭 해주세요. 꺼즈에 폴리시 리무버를 묻혀 표면에 있는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유분기까지 제거하고 이제 케어는 완성! 컬러링 4가지 중 제일 먼저 레드 풀 컬러링을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때 베이스 코트를 원코트 해주시고 시작해주시면 됩니다. 레드풀 컬러링은 큐티클 부분에서 1mm 이내로 띄우고 그루브 라인까지 꽉 차게 바르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원코트 할 때 붓대에 양을 다 덜고 적당한 양을 떠서 큐티클에 근접하게 올린 뒤 위로 쭉쭉쭉 올라가면서 라인을 먼저 따주세요. 그리고 나서 양 사이드는 브러쉬를 사선으로 해서 라인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투코트 시 양을 원코트보다 많이 떠서 브러쉬 자국 없이 도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탑코트를 바르기 전에 브러쉬 자국 없이 깔끔하게 발렸다면 탑코트를 발라도 광택이 더 많이 나니 브러쉬 자국 없이 도포하는 거를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브러쉬를 너무 눌러서 바르면 브러쉬 자국이 잘 나니 조금 띄워서 쑥쑥쑥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탑코트는 브러쉬를 또 누르지 않고 살짝 띄워서 도포해 주시고 이렇게 1지부터 5지까지 해주고 주변에 묻은 폴리쉬를 정리해주면 레드 풀 컬러링이 완성됩니다. 주변에 묻은 폴리쉬를 꺼즈에 폴리쉬 리무버를 묻혀서 지워도 되지만 만약에 큐티클 부분이나 어려운 부분은 오렌지 우드 스틱에 폴리쉬 리무버가 묻힌 화장솜을 돌돌 말아서 닦아주시면 됩니다. 이때 너무 두껍게 말면 잘 안 지워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렌치 컬러링은 3에서 5mm 간격의 라운드 형태로 완성해 주어야 하는 컬러링인데요. 베이스 코트를 원코트 도포하고 화이트로 컬러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브러쉬의 양을 다 덜고 브러쉬에 머금은 정도로만 떠서 사선으로 살짝 브러쉬를 띄운 뒤에 라인을 먼저 따주시면 돼요. 먼저 따고 그 뒤에 밑에 부분의 표면이 보이는 거는 쓸어주시면 됩니다. 프렌치 컬러링 시 제일 힘든 부분이 대칭 맞추기인데요. 이때 대칭을 맞추려고 하면 오른쪽부터 먼저 시작했다고 하면 왼쪽 부분은 왼쪽과 오른쪽을 비교해 가면서 살짝 표시를 해놓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라인을 따실 수 있으세요.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니 조금 연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코트 때는 브러쉬의 양을 다 덜고 적당한 양을 떠서 손톱의 표면이 보이지 않게 덮어준다는 식으로 올려주시면 돼요. 이때 브러쉬를 꾹 눌러서 하면 화이트가 벗겨지니 살짝 띄워서 양을 얹어주시면 돼요. 투코트 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브러쉬의 양을 조금 떠서 아까 라인 따는 것처럼 방향을 똑같이 해주셔도 되지만 그게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식으로 라인이 미리 따져 있으니 밑으로 쑥쑥 내려주시는 방법도 있으세요.
그리고 탑코트를 발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넘친 부분은 꼭 마무리 후에 끝내주시면 됩니다. 딥프렌치 컬러링은 바디 길이의 2분의 1 이상의 간격으로 라운드 형태로 완성해주는 컬러링인데요. 먼저 베이스 코트를 원코트 해주시면 됩니다. 프렌치처럼 사선으로 들어가서 라인을 먼저 따주시고 밑에 나머지 부분은 쑥쑥쑥 내려서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때 라인을 따다가 시간이 다 돼서 화이트가 굳는 경우 벗겨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르게 해주시면 좋죠. 딥프렌치 경우 2분의 1 이상이지만 루놀라라는 부분을 침범하면 안 되니 꼭 유의해서 발라주시고 너무 위쪽으로 라인을 딸 경우 옆으로 넘치는 부분이 더 많아서 힘드니 최대한 반 정도 유지해서 컬러링 해주시는 게 좋으세요. 투코트 시 라인이 따져 있는 부분에 올려서 내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이 방법이 딥프렌치는 조금 더 쉽더라고요. 이제 탑코트를 발라서 딥프렌치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데 탑코트를 바르고 나서 옆에 묻은 부분은 꼭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그라데이션도 딥프렌치와 동일하게 바디 길이의 2분의 1 이상이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베이스 코트를 먼저 원코트 얇게 발라주신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데이션 컬러링 시 호일 팔레트가 필요한데 그냥 호일을 잘라가는 것보다 두꺼운 종이를 8곱하기 8로 자른 뒤에
호일을 감싸서 가시면 더욱 깔끔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스폰지 윗부분에 베이스를 먼저 도포해준 다음에 겹치게 화이트 폴리시를 도포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팔레트의 양을 조절하면서 블렌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처음 원코트 때는 안개 분사하듯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강하게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이때 2분의 1 이상으로 올라와 주시면 되고 루놀라는 침범되지 않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콱 찍히지 않게 조심해 주세요. 양이 부족하다고 하면 계속 도포하시면서 블렌딩도 해주고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에는 스폰지에 화이트 폴리시만 도포하고 양을 살짝 팔레트에 덜어준 뒤 밑에서부터 올라가면서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라데이션이 완성이 됐다고 하면 마무리 하셔도 되는데 이때 밑에가 스폰지 때문에 지워지는 경우가 있으세요. 이때는 화이트를 살짝 더 묻혀서 도포하시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차근차근 그라데이션을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컬러링을 마치면 호일 팔레트는 쓰레기통에 버려주시고 폴리시 병은 잘 닫아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탑코트를 발라 마무리 해주셔도 되는데 먼저 마무리를 하고 탑코트를 바르셔도 돼요. 근데 탑코트를 못 바를 경우에 미작이니 저희는 탑코트를 먼저 바르고 마무리하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그라데이션 완성입니다. 이렇게 습식 매니큐어에 대한 설명을 마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이번 영상에서 헷갈리는 부분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과제 습식 페디큐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